교수님 4대국 안전보장론 이겁니다. 요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전쟁을 벌였죠. 또 러시아와 일본이 러일전쟁을 벌였죠. 미국만 우리하고 우리 한반도에서 전쟁을 안 벌였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러시아, 청나라, 중국이죠. 일본. 그 다음에 미국이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을 갖고 있고 경제 대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이 4대국을 설득하지 않고서 또 4대국의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는 요원하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4대국의 안전보장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내 나라와 친히 지내야 된다. 원수져서 지낼 필요가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4대국의 안전보장이에요. 네. 그런 4대국의 안전보장 속에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를 한다. 먼저 평화적인 교류. 예. 예. 우선 평화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교류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안 일어나죠. 공존이 되죠. 평화로운 공존이. 평화 공존. 그 다음에 평화 교류, 평화 공존의 토대에 의해서 우리는 평화적인 통일을 마침내 이루어가자. 네. 그게 3당의 통일이에요. 네. 이 요즘도 계속해서 우리가 듣는 이게 육자회담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육자가 결국 이 한반도와 관련해서 핵심이라는 것은 뭐 진작부터 이제 꿰뚫어 보셨고, 근데 저는 또 놀랍게 느끼는 게 오늘날 이제 그 90년대 이후로는 이른바 지구화, 세계화 시대라고 그래서 네. 정보도 많이 개방됐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정부의 허가 없이 외국도 다 돌아다닐 수 있고 이제 이런 자유로운 시대인데 정작 전 세계적 시야를 잘 가지지는 못하고 기껏해야 이제 대한민국 안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반면에 네. 이 당시에 굉장히 무슨 해외 유학파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를 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으시고 네. 정세에 밝고 그리고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이 한반도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4대 강국이 합의하에 이 한반도를 안전한 지대로 보장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발상 이게 이제 나중에 뭐 이후에 외교정책 통일로까지 다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일관성 있고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우리가 다시 뭐 신냉전이라는 말을 쓰지만 중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대립하고 있고 또 다시 이제 북중러 이제 삼국 동맹이 이제 형성되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한미일 동맹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대결의 방식으로 이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아이디어라면 김정은 대통령은 그런 식의 대립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립하는 세력들을 어떻게든 뭐랄까요, 이 합의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이가 발상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말하자면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국제 정치에서 현실주의 노선하고 자유주의 노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주의자들은 결국 힘의 논리가 제일 중요하고 모든 나라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는 남을 뭐 쥐어박지 않으면 안 되고 남이 찌그러져야 내가 안심하고 뭐 이제 이런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북중러 삼국이 똘똘 뭉치면 우리는 한미일이 뭉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수준에서부터 협력을 하자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만나다 보면 서로 이해하는 정도가 늘어나고 또 교류를 하다 보면 공통의 이익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그 공동의 이익이 각자의 이익보다 더 커지는 순간 이제는 이걸 깨고 싶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미중 간의 반도체 패권 가지고 막 경쟁을 하면 삼성전자 골치 아프잖아요. 이제 우리더러 중국하고 단절하라고 그러면 뭔가 손해가 크면 그러고 싶지 않죠. 이것처럼 손해가 커서 단절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공동의 이익을 키우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무엇이 옳으냐 이건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독일이 한동안 러시아에 대해서 취했던 정책이 그겁니다. 뭐냐면 에너지를 우리가 사줄게. 천연가스 우리가 사서 너희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면 너희도 그것을 포기하기 싫어서라도 유럽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났잖아요.
그리고 가스라인 가감하게 끊어버리고 니들 한번 추워봐. 나 돈 필요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 이 자유주의적 가설이 지금 무너졌어요. 네. 그러니까 인류가 크게 길게 역사를 보면 이 자유주의적 가설이 설득력을 얻는 어떤 협력의 시기가 있고 네. 자유주의적 가설이 무너지고 현실주의자들이 득세하는 또 이렇게 약간 뭐랄까요 동절기가 있습니다. 네. 빙하기가. 그래서 지금은 보면 서로 이제 공동의 이익 따위는 아랑곳 안 하고 지금 각자의 비관인가요?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좀 약간 좀 엄혹한 시대인 것 네. 같아요. 근데 또 언제 그런 때가 올지 모르는데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님은 본인의 20세기 내내 이런 관점을 이제 일관되게 추진하셨고 예.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자유주의자였지만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자유주의자의 면모를 보이셨고 그래서 오히려 그 원칙을 가지고 미국조차 견인할 정도로 네. 미국은 왜냐하면 맨날 시기마다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또 자유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개입주의적이었다가 고립주의적이었다가 막 패권적이었다가 좀 자애로웠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일관된 원칙으로 미국을 자꾸 끌어들이죠. 네. 뭐 아무튼 이때부터 본인의 사상이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자리 잡았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 오늘날 요 나이대의 40대 정치인들이 이 정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김대중 대통령님이 이때 이제 연설 때 한 얘기 중에 보면 목포역 광장 유세 때 했던 얘기인가 싶은데 그러니까 목포의 정치인으로 뽑아달라고 하는데 날 뽑아주면 내가 대한민국의 정치인 동시에 세계적 정치인이 되겠다. 네. 해안이 대단했죠. 이야기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에 이제 70년 이후에 또 DJ의 삶을 암울한 시기, 그려보도록 유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들어가면 예, 그렇죠. 대통령 예. 선거부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